시니어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시니어라는 말입니다. 시니어라는 용어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회 체계 속에서도 제도상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유엔에서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비중으로 사회를 구분합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을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하죠. 일반적으로 노인은 나이, 발달론, 제도상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발달론적 관점에서는 65세부터 75세 미만을 노인기 전기, 75세 이상을 노인기 후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규정 중에는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고령자 촉진법, 교통약자의 증진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서 다양한 나이로 나타납니다. 노인과 관련된 용어로는 노인, 고령자, 노령, 고령, 준고령자 등이 사용되는데 노인 또는 노령은 각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따라 대상이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며 중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생물학, 발달상, 제도상, 노인의 정의도 다양한데요.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시니어는 이보다 더 복잡하죠. 시니어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범주보다 넓게 이해됩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에서는 서비스 대상자를 46세 이상에서 64세 미만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강화하여 4060 중장년 세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은퇴자협회는 50 플러스 세대를 대상 고객군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누구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시니어는 획일화된 집단이 아니라 다른 구성이 가능함을 이해해야 합니다. 시니어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시니어는 다분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수익, 프라핏이라는 관점이 강하게 결부됩니다. 수익은 목표 고객의 삶의 단계에 따른 니드, 그리고 구매 여력과 밀접하죠. 이처럼 시니어 마케팅은 시니어를 목표 고객으로 하는 마케팅 활동입니다. 시니어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을 반영한 것이 시니어 마케팅 7원칙 중 1에서 3원칙에 해당되고요. 즉, 시니어의 삶의 여정과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시니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마케팅 기법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죠. 마케팅 영역에서는 고객 경험 관리가 대표적입니다. IT 기반의 고객 관계 관리는 획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과의 소통에 중점을 둔 멤버십 서비스나 ERP가 그 대표적입니다. CRM 마케팅이 활용되던 시기에는 고객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서 분석, 그리고 고객 접촉, 컨택트에 집중했죠. 주로 고객의 연령과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전화나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제한적인 맞춤형 마케팅 활동이었습니다. 점차 고객 정보가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되고 단순한 포인트 오브 세일즈 데이터를 넘어선 구매 관련 제반 데이터도 급증했습니다. 막상 수십억 원을 들여 CRM을 구축했다 하더라도 마케팅 현업에서 활용하기에는 매스 마케팅에서 조금 벗어난 세그먼트 마케팅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방대한 IT 정보 체계를 설계했더라도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질에는 한계가 있었죠. 점차 마케터는 고객의 경험을 더 세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객 여정, 커스터머 저니와 같이 고객이 브랜드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것부터 구매하고 그 이후의 모든 상호작용의 합계를 선형보다는 무한 루프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들었습니다. 고객을 좀 더 이해하려는 노력은 고객 경험 관리의 수준은 개개인에 대한 삶의 여정 속 이동 동선까지 파악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마케팅 조사 기법으로는 구체적으로 고객의 하루 생활 일과표를 작성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의 경우 시간별 구체적인 경험 동선까지 파악하는 작업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도움도 고객 관찰에 접목되는데요. 전체 이동 동선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 GIS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세밀하게는 매장 등의 카메라 인식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이동뿐만 아니라 시선 처리까지 관찰하는 기법 등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점차 빅데이터에 대해 불균형한 데이터를 자체적인 확률로 분석해 가능성을 더 정밀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의 해석을 통해 더욱 마케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고객 경험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에 대한 시공간 경험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업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특히 금융 마케팅처럼 특정 개인의 구매 기여도가 클 수 있는 분야에서는 기존의 개인 금융, PB 서비스처럼 더 밀착될 것입니다. 인적 자원의 관계 형성은 기술적인 도움과 연계되어 세밀한 고객 선호 서비스 제공의 단서를 발굴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의 시공간 동선을 이해하기 쉬운 예가 있는데요. 만약 서울시 을지로 삼가역 근처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969년 당시에는 3일 고가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3일 고가도로가 철거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곳을 지나던 사람들의 기억에는 3일 고가도로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근처 빌딩에서 모그룹 멤버십 TF로 잠시 머물렀기에 기억이 생생한데요. 어느 날 근처 커피 가게에서 근처 빌딩을 바라보며 3일 고가도로가 눈앞에서 스쳐 지나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시니어는 비단 3일 고가도로뿐 아니라 곳곳에서 눈을 감고 과거와 현재를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는 것도 고객의 4차원 시공간 이동 동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강한 중력장 내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이용합니다. 블랙홀 주변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자신의 시점에서는 몇 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자신을 제외한 세계는 몇십 년이 지나가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죠. 확실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새로운 시공간 이동에 대해 시각적으로도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여기에 메타버스는 우리의 시공간 이동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요. 메타버스는 컴퓨터 꽤 많은 사람이 인터넷의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버전입니다. 인간이 물리적 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공유된 몰입형, 지속적 3D 가상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죠. 메타버스까지 이해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 소통을 충분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다니는 노인이라면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유튜브 교육 영상 전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적자는 문화예술 교육 참여자는 줌 또는 웹엑스 등을 통해 비대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전보다 고객의 시공간 이동 동선이 온, 오프뿐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오가는 머릿속 동선까지 이해하고 설명하기 쉬운 마케팅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